안녕하십니까. 12월 2일에 인사드립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일임입니다. 해외발 훈풍의 코스피가 오늘 장 열리면서 동시에 1940선을 회복을 한 날이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PMI 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 또 유로존에 있는 제조업 경기 모두 다 좋다는 지표가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고용 지표마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 기준으로 250포인트나 급등하면서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 유럽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끝이 났었죠. 때문에 기다렸던 외국인들의 현물 괜찮은 규모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사흘 만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줬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컴백은 매수 강도로 볼 때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반대로 어제 우리 현물 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기관이 오늘은 슬슬 파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금에서는 여전히 사고 있는데 투신권이 오늘은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는 것도 특징이네요. 재밌는 부분은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오늘은 유일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이 같은 외국인들의 매수 덕분에 업종에서는 IT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와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요. 거의 256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좀 홀딩을 해볼까 아니면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 고민이 되실 것도 같은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거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렬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다렸던 미국 쪽 지표 개선,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니까 또, 지수가 좀 의미있게 올라요. 1940선 회복한 날인데,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양호한 성과가 또 투자 심리의 안정을 이끌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비롯해서 상당히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불확실한 면등이 많았지만은 당분간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인, 경기와 또 기업 이익 등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우선될 수밖에는 없고 그동안 어떤 중국 긴축 관련과 관련돼서 다소 우려가 되었었던 부분도 어제 발표된 PMI를 기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떤 집중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12월 만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현재 조금씩 갖게 됨으로써 현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자,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죠. 어제부터요. 사실 김영렬 연구원님께 12월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이 딱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일주일 정도 정확히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달은 괜찮을런지요? 만기 변수 관련해서요. 네. 우선 12월 전체적인 전망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편입니다. 우선 연말이고 또 올해 현재 시장 수준이 연중 고점에 근처에 있는 만큼 좀 화려한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현재 시장에 산적해 있는 재료들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월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은 11월 옵션 만기일 충격이 연계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상적으로 12월 만기일은 차월물과의 스프레드 거래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물물로의 롤오버가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어떤 배당 목적의 어떤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어떤 롤오버에 대한 어떤 동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던 만큼 12월 만기일에 어떤 만기 매물에 대한 부담은 다소 좀 제한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12월 옵션 만기일에도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지느냐에 따라서 만기일을 기점으로 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1947포인트까지 재차 오늘 장중의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1940선의 종가 기준 안착하는 모습이 한 어느 정도는 좀 꾸준하게 보여줘야 그때 그야말로 추가 상승을 얘기할 수 있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반등을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지켜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같은 날 어느 정도 좀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감 전략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의 상승이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산적했었던 악재를 해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변화만으로 현재 시장 주변의 상황을 결론내서는 다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명 불확실한 면 등이 조금 완화된 면은 있지만 분명 소멸된 것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또 오늘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이 과정에 어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M&A 이슈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었었던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뿐 나머지 대형주 종목들의 경우는 강보합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추세적인 의미보다는 변동성의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단기 투자 매력이 시장에서는 설득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는 지수로서의 승부보다는 어떤 종목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주를 중심으로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요. 중소형주 선호를 좀 하라. 확대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대형주 말고 조금 덜 오르고 있는 중소형주 오늘은 좀 공략이 가능한 날이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4% 이상 올랐었다라면 오히려 이 다음날 이 이상 오를 수 있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게 예상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내일은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의 눌림이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의 투자 자금은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었었던 것이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오히려 그동안에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왔었던 중소형주를 종목으로도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좀 전에 85만 6천 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하는 날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다렸던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소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역시 마감 지수도 그런 지표에 역시 화답하면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미국 쪽은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좋아지는 모습이었다면서요? 네,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죠. 고용이나 제조업 지수 동시에 호전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소비 관련해서 추수감사절 전후로 소비 추세가 예상대로 좋게 나왔다는 그런 점도 동시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은요, 중국 PMI하고 미국 SIM 제조업 지수 이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반갑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는 예전에도 시장을 먼저 이끌었었고요. 또 가장 쉽게 반응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계절적 효과도 있기 때문이고요. 고용 관련해서는 어제 나온 그 ADP 취업자도 중요하지만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보다는 중량감이 좀 떨어지고요. 절대 수준이 이 고용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환영할 정도인지는 약간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소비나 고용에 간접적으로 또 길게 영향을 주는 기업 경기 호전이 어제 더 관심이 갔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전달보다는 좀 부진한 수치로 나왔는데요. 전달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으로 호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큰 폭 호전 보였었던 그 신규 주문이나 생산 항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도 그 예상치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2차 유동성 공급 실시한 이후에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요. 유동성 공급 이후에 공개된 경제 지표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합격점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시장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1월에 같은 재료 지표가 공개되었을 때 그 당일에는요. 장중에 급등락이 나타나고 오히려 장중 상승폭 마감에 다 줄이고 강보합으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ISM 제조업 지수 좋게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지표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 규모가 오히려 지표가 좋기 때문에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중간 선거 관련된 또 그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있었죠.
하지만 11월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그 직후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호전이 되면서요, 또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지수가 큰 폭 상승하면서 올해 정점을 기록했었죠. 어제 미국 시장 반응이나 우리 시장의 반응, 그 당시하고 틀린 점을 본다면은 이번에는 단기 조정을 이미 깊이 받은 상태고요. 그때는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 또 불확실성이 뒤에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예정된 이벤트성 재료는 없고 오히려 다른 유로존이나 뭐 다른 불확실성을 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틀리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수적 측면에서 현 위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캔들이 하나 뚝 떨어져서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옵션 만기 전날 상황이 어땠나 차트를 보니까요. 1945포인트의 그 전날 출발을 했더군요. 딱 그 정도의 위치가 지금 현 코스피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25포인트의 반등에 이어서 오늘 1940선 회복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어떤 수렴 과정이 끝나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예상을 벗어났고 저는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상보다 일찍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표 일정을 감안해서 빠를 경우에 금주 말 정도를 생각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말에 실업률하고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또 중국의 비제조업 PMI 지수가 겹쳐서 나오면서 지난 11월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또 만약에 늦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 중반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우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다음 주 중반 이후가 이제 방향성 제시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 돌파 과정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좀 예상이 좀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번 수렴 과정 이후에 상승이 이제 단순히 기술적 분석의 상방 돌파 이외에 또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 종목 수가요. 지금 보면은 한 524개가 상승 종목 수로 나오고요. 29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향후에 순환매가 가능한 형태로 시장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상승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요. 11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월말 효과 약간 좀 나타나면서요. 오히려 상승이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면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정 주체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한정되는 그런 수급상의 요인으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전체가 그런 종목의 움직임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인위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 현상으로 업종이나 종목의 차별화가 좀 수그러들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앞서서도 김영렬 연구원하고도 잠깐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어쨌거나 다음 주 만기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생 상품 쪽 볼 텐데 오늘은 파생 상품 쪽에서도 그렇게 뭐 교란 요인이 있어 보이진 않고 이상 무인 듯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께서는요? 장중 진폭이 별로 없죠. 오늘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교란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본다면 오늘 좀 특이 상황이 그 옵션 시장 쪽에서 상방 쪽을 막고 있었죠. 그동안에요. 11월 옵션 만기 이후에 콜옵션 매도를 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상방은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212억이나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콜옵션을 100억 넘게 매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외국인 쪽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9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매도 누적 계약 수가 27,000계약을 최대치로 해서 단기적으로 만계약을 좀 줄였었는데요. 그것만으로 보기는 약간 좀 미심쩍은 면이 있었죠. 콜옵션 쪽에 매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콜옵션 쪽에서의 흐름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이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만기일까지 선물 매도 계약수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만기 영향을 좀 하방 쪽으로는 감소시키고 오히려 위쪽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그 당시에는 좀 안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차익 거래가 오늘 한 1,3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단기적으로 유입됐었던 한 4,500억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약간 좀 부담됐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물량이 해소가 됐다는 점을 본다면 순차익 잔고도 이제는 중립적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매물 부담은 오늘부로 해서 거의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948포인트, 전 고점이 1875포인트, 이제 전 고점까지도 30포인트를 채 남겨두지 않을 시점인데요. 오늘 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뉴스에선 다 산타랠리, 산타가 오시네 이런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 보면은 추격해서라도 좀 따라가야 될 듯도 싶지만 부장님께서는 전 고점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좀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요. 그 전고점보다도 2,000포인트라는 그 라운드 넘버죠. 전고점 넘었으면 바로 이제 2,000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가까운 이 수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수렴 과정의 분출이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수준인데요. 이 시작한 지수대가 너무 전고점과 가깝다는 점, 이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하고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부실이었던 그 유로존 부실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했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페인 국채 입찰 차례고요. 그러면 이제 유로존 문제는 한국에는 원래부터 간접적인 재료였었고 기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언젠가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 또 슬그머니 살아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 수순으로 좀 진입했다. 우리 쪽으로 영향은 좀 마감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긴축 재료는 계속 살아있는 재료죠. 다음 주 중반 이후에 경제지표 일정 보면은 이 중국 긴축 재료가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고요. 미 국채 입찰 일정도 12월에 좀 빡빡하다 말씀을 드렸죠. 11월 말에 마감을 하고요. 이제 좀 달러 강세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미 국채 입찰 일정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반전 등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금주 후반에 추가 상승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면 숨 고르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요.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진입을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더 추가 상승의 부담을 느끼죠. 일봉으로 보면 1962포인트고요. 주봉상을 보면 1977포인트가 상단입니다. 전고점도 1976포인트죠. 또 월봉상으로 보면 1962포인트가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50포인트 다 왔죠. 한 10포인트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매물 압박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20일 이격도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101%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 고점에 도달하면 전고점 기록할 때 이격도에 근접을 하게 되고요. 2000포인트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104가 넘어서기 때문에 완전히 과열권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봐도요. 현재 상태가 이제 하락에 대한 재료하고 그 우려감이 좀 해소되면서 기술적 지표 자체가 호전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락의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면은요. 그러한 점이 오늘 시장의 상승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점도 봐야 됩니다. 어제 오늘 상승했다는 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렴 과정에서 이탈한 시점이 약간 좀 일렀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지수대를 만약에 감안하면서 접근 전략을 구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면 1950포인트 위에서는 재매수를 전제로 한 이익 실현성 매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시점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보통 이런 수렴 국면이 완성된 이후에 수렴 추세선 상단으로 다시 반락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하는 그런 기술 이후에 기술적 반락이 출현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착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수렴 추세선 상단을 놓고 보면 1940포인트 이하가 되고 보통 1932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194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을 때를 한번 매수 시점으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제 대응할 때 업종별 대응 전략도 필요해 보이죠. 오늘 나타나고 있는 저런 모습들 단순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IT 업종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기술적 저항대하고 한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를 좀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IT하고 증권 업종이 추가 상승에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업종이 지금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향후 만약에 매수 타이밍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IT 업종하고 증권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또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좀 꺾이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다시 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쪽 IT 금융 쪽을 매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940선 밑에서 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1950 근처니까 오늘은 IT 금융 쪽을 매수하는 타이밍적으로 볼 때 좀 아니라는 말씀처럼도 들리네요. 오늘은 종목별로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별로 좀 약간의 대응법은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요. IT 업종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매물대에 벌써 진입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IT 종목은 뭐 추가 상승이 할 수가 없다 이거보다는요. 지수대하고 겹쳐서 많이 오르는 업종은 좀 이익 실현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진 부장님께서 좀 예전에 그 매기 확산을 얘기하셨고 앞서서도 수단매 관점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IT 중소형주 갈 때쯤 언급해 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흐름이 중소형주 쪽도 나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IT 중소형주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런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새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요. DNB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IT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 본다면 아마 대표적인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SFA나 도전비전 뭐 이런 종목들을 보통 일반 투자자들 관심이 있는데요. SFA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박스권 상단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차라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시점을 본다면은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에 오히려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전비전 같은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에 좀 눌려 있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약간 좀 더 눌린다고 하면은 매수 시점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은 IT 부품이라도 이 기술적 지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응법은 약간 좀 틀리게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니까 좋으네요. SFA 그리고 더 좋은 비전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스피드 종목 상담을 시작할 것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내가 산 종목에 대한 것들 정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을 좀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같은 날 1940 뛰어넘는 시점에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1,500억 이상 팔지만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3,000억 이상이나 사주는군요. 각각 어디를 팔고 어디를 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3,000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1시 무렵부터 이제 그 터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개인들 쪽에서의 이익 실현 그리고 오전까지의 기관에서의 순매수 기조가 오후 들면서 이익 실현 개념에서 매도 개념의 이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 수급적인 특징이고요. 이러한 그 부분, 이 전체적으로 이 개인들의 이제 매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죠. 일본 도쿄 신문이 보도한 북한의 새로운 공격 목표가 경기도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강한 순매수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잦아들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운수 장비 업종과 철강 업종, 전기전자, 화학 업종 순서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또한 이제 전기전자와 건설업, 증권업, 화학 업종 등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전체 순매도는 이제 300억 가량으로 소폭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전
이전까지만 봐서는 이제 외국인들과 비슷한 업종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기아차와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현대상선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LG,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상선이 현재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3% 이상 장중 강세를 보여줬고,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LG가 4% 이상의 강세,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3%대의 그 고른 장중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금일 수급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이 3천억 이상 현물을 담는 와중에 IT를 1,000억 이상이나 지금 사주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IT 자동차,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 그리고 기존 주도주에 대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역시 주도주도 쉽게 탈락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 개인들은 또 전기전자를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거든요. 대응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응 전략으로서는 이제 일단 오늘 오후 들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홀딩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팔고 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는 종합지수가 연평도 도발 이전의 지수 때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자신감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현재의 그 3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북 리스크와 남유럽의 재정 문제, 그리고 중국의 긴축 문제 등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남유럽의 재정 문제와 중국의 긴축 문제는 고질적인, 크게 보게 되면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북한 리스크가 이제 남는 건데, 이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에 정확하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요, 언론에서 이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부분보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 가지고는 우리 증시에 그 하락 압력을 주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도발을 실질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북한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대북 리스크가 가지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3대 악재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갖다 보겠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일의 지표에서 나왔죠. 그래서 고용 상황도 호조되고 있는 상황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중국 또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이제 좋게 나오면서 글로벌의 이제 공장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글로벌 경기 호조라는 명분으로 산업재 섹터인 석유화학 등의 기초 소재, 그리고 기계, 중공업, 조선,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경기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 등에서의 순매수 행보가 적극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계돼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승장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느끼면서 즐기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보유 종목 홀딩, 그리고 일부 강세 종목 분할 매수에 매도 유보,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을 때는요, 확실히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과매수권에 지금 들어갈 확률이 높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현금화를 해서 수익을 좀 확정 짓자 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청자분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상당히 좀 스킬적으로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상투에서 팔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될 수 있겠는데요. 내일을 예측을 해서 내일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파는 게 맞겠지요. 근데 내일이라는 것은 어차피 미래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수가 19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시 30분 그리고 30분 정도면 이제 장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부분 뭐 뉴스라든가 돌발 악재 부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 이러면은 내일 증시도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유럽 쪽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악재가 돌출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현금화 시켜야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홀딩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봤을 때는 한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요. 역시 전문가들도 오늘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최종 팀장님께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3대 악재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게 역시 홀딩하라는 얘기의 또 근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쯤에서 차이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누적 수익률 체크를 한번 해보죠.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 어제 뭐 넓게는 자동차주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타이어를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좀 아쉽긴 해도 한국타이어 하루만 해도 괜찮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국타이어가 좀 잠시 그 오전에는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는 이제 그 업종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이렇게 바통을 터치하는 그러한 업종 종목이 있었죠. 금호 타이어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한국타이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31,500원까지 추가 매수 대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일 N자형 패턴으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한번 누적 수익률 또 체크를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요즘 뭐 원래 괜찮은 수익률을 자랑하시지만 최근 들어서 더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의 최종 팀장님 눈길을 사로잡는 종목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제 현대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의 상승 흐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설업종,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건설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제네콘 모델의 수익 창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네콘 모델이라는 것은 일본식 표현으로 해서 대형 도급사 중심의 수익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요. PF와 관계사 공사만으로 이제 과거부터 최근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 이러면 현재의 변화의 물결은 바로 자기 수주를 창출하거나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 가치의 엔지니어링 영역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택시장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공급 부족에 의해서 이제 시장은 서서히 회복을 조금 하겠지만요. 미착공 PF 이러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 2012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니만큼 용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진 건설사만이 향후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의 발주처들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은 한국 건설사들의 제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본격적인 MS 확대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의 물결에서 이제 핵심 종목으로서 이제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디벨로퍼로서의 자기 수주 창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CEO의 성장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적인 측면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75,000원에서 78,000원 부분까지 좀 넓게 잡는 매수권을 갖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2,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물산 지금 이 시각 현재도 매수 가능한 거죠? 네, 현재부터 일단 분할 매수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최일종 팀장님의 관심 종목 삼성물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보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시원한 해답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는 지금 1947포인트, 코스닥은 506포인트. 참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닥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정말 다 좋은 쪽으로만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서서도 제가 많은 질문을 전문가께 이미 던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인지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따라서 사야 되는 날인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거는 아니더라도 홀딩이냐 매도냐 먼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기도 그렇고 매도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4% 이상 올라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별로 올랐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야 시장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삼성전자 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업종에 좀 치우쳐서 장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장만 봐서는 매도해라 매수해라라고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 확산 우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긴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으로 이미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럼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좀 따라오는 그런 오히려 좀 반대의 양상이 보였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산타랠리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소비 지표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사실 네. 북한 도발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묻혔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역시나 계속 긍정적으로 보지만 오늘 장 하루만 봐서는 매수매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보다는 일단은 수익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네. 신규 매수는 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이렇게 올라서 그렇지 체감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느낌도 안 드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홀딩 쪽 의견을 내주셨고요.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 네, 저도 최희승 대리님과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보고 나서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대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회복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 흐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지난 전고점인 11,200선을 돌파 후에 얼마 전에 유럽 리스크와 그다음 중국 긴축의 문제로 인해서 급락을 한번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 어저께 좀 강하게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 힘 자체가 아직까지 위로 지금 향해 있는 만큼 일단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내일 이제 발표될 실업률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만약에 시장보다 예상과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좋을 경우도 일단은 전기전자라든지 앞으로 다른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업종별로도 아까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상승 폭이 좀 미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화학주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만 보고서는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유럽 리스크라든지 돌발 악재가 없는 이상 저는 이제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일단 현 측면으로만 보면, 다 사고 싶죠. 미국 쪽 차트 보면은 이 장대 양봉은 어마어마한 걸 의미할 거야. 앞으로 더 갈 거야. 2,000 오늘 얘기도 사실 거기서 출발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앞으로 향후 나올 걱정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당겨서 하시는 것도 같고 지금은 또 현재 ING만 봤을 때는 나쁠 것이 없으니까 네, 역시 홀딩 내지는 심지어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갈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희는요, 홀딩의 관점을
갖고 계신 동양전금증권의 최희승 대리님, 그리고 홀딩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사는 것도 괜찮은 날이다라는 관점 갖고 계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상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16,800원에 사셨나 봐요. 그리고 4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언제쯤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는데도 3만 원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꽤 많은 수익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언제쯤 사야 이런 가격이죠? 네. 혹시 뭐 지난주에 상담하신 분이 아닌가, 다시 문자를 올려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 대우 인터내셔널 일봉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정한 이제 바닥권, 쌍바닥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다시 한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바닥권 32,000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수익이 충분히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일단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에 하방 경직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때 다 이평선들 모여있는 34,000원 부근, 34,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34,000원 부근에서 일단 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추가적으로 61선 가까운 36,000원까지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대우 인터내셔널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제철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11만 5천 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11만 원, 11만 5천 원, 이때 많은 분들이 사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비중이 100%라, 좀 아마 고민이 지금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11만 원 회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121선에서는 지지가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일단은 지금 현대제철에 관해서는요, 지금 기관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관 쪽에서 이렇게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상당히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신데, 저는 일단은 현대제철에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에 뭐 지지난주에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에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는요, 좀 그러니까 가격권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12만 원권이 지금 파동상에 지금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점은 10만 한 6천 원에서 7천 원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긴 박스권으로 지금 추세를 지금 형성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 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은 뭐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뭐 지수가 오르고 내 종목 안 오르는 시점에서 좀 심리적으로 힘드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좀 버텨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그러한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까지 보시는 거고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네, 사실 철강 금속에 대해서는 뭐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현대제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조선유 후판 부분과요. 그다음에 네. 자동차 강판 부분에서 이제 고로 가동에 따른 매출이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가격권은요, 일단은 최근에 대형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무섭게 급등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 12만원권의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한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좀 시간이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2만원 넘어 13만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투자자분께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지루할 수도 있겠다 과정이 그 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얘기를 하셨네요. 현대제철 한번 내년 해넘이 해서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번호 1625 쓰시는 분께서 글로비스 봐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셨는데, 17만 2천 원에 매수하시고
같고요. 1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16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데 돌아보니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언제쯤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만 네. 지금 보시나 봐요. 목표가도 한번 제시를 해봐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글로비스라고 하면은 일단 정몽구 회장과 그리고 우리 그 아들인 정의선 씨가 지분을 약 51%에서 52%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시황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이제 그 지배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면 그 재무구조가 다시 한번 이제 바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비스가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도 뭐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현재 적정 주가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한 5조 7천억이 약간 넘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운송 물량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작점에 있고요.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이런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최근에 주가는 사실 뭐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번 이제 11월 초에 17만 7,500원 고점 찍을 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매물 출회가 기간 조정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박스권 내에서는 상당히 좀 혼조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집계된 걸로는 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를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61선과 지금 21선 지금 맞닿아 있는 약 한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가 지금 강한 저항권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만큼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2천 원에 비중 10%시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비중과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기적인 뭐 어떤 목표가라고 하면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사실 뭐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좀 매물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전고점 부근이 17만 7천 원 부근을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박스권 하단 약 한 15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절 가격은 15만 원대 정도였고요. 역시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습니다. 글로비스 저희가 상담해 드렸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소화학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끝번호 5901님의 종목입니다. 2만 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2% 정도의 비중. 이소화학, 지금 화학주가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게 장기로 갖고 계실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단기로 하면 오늘 팔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장기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장기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기 동안, 그러니까 장기로 가실 거면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50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 뭐 벤젠이라든지 파라핀, 또한 이제 암모니아 부분에서 국내에서 이제 점유율이 가장 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신다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큰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2만 원권의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그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2만 원권에 지금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만 원이신데요. 현재 시점에서 수익을 좀 보신 상황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의 관점을 드렸었는데,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인 24,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지선은 확실하게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지선이 구축이 됐다면 지난 이제 그러니까 전고점이 저항대로 이제 향해서 주가는 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2,000원에 뭐 지금 저항권에 지금 구간이 있지만은요, 시장 상황으로나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22,000원 넘어서 24,000원권을 일단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600원인데 이수화학 전 고점인 24,000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 홀딩 얘기하신 우리 최희승 대리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좀 매매를 좀 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이 난 종목들을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장의 기회로 삼았고, 따라서 오늘 관심 종목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일단 뭐 지난주에 좀 AS를 약간 해드리자면 대우건설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제가 1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하고 그 다음날 한 1,800원까지 일단 저점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양봉 캔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빼고 계속 네. 올랐었어요. 네, 그렇죠. 네. 좀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그럼 볼까요? 네네. 자, 대우건설. 오늘은 뭐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네. 음봉이 좀 뜨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 양봉 뜨면서 안정적인 상승형 구조로 가고 있다.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2,500원까지 내지는 뭐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 12,000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시황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쪽으로 1,000억 이상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그 매도한 물량이 자동차, 운송장비나 예를 들어서 화학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 뭐 전기전자를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낙폭이 좀 있었던 화학이나 현대차도 많이 빠졌죠.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도 계속해서 키 맞추기식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업종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금융업종들 매수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고 오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오늘 강했던 종목이 내일 약하고 반대로 오늘 좀 주목을 끌지 못했던 종목이 내일 모레 관심 종목으로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다. 결국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두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홍희진 전문가께는 제가 질문을 사실은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해 주셨던 한진해운이 지금 오늘 손절가를 잠깐 터치를 하고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거나 오늘 낙폭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진해운 지난주에 그 추천을 드린 다음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오늘 좀 수치하는 흐름으로 이제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MSCI 지수 이제 편입이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기관 쪽에서 좀 많은 물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심하다면은 그거는 저는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을 본다면은 아까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량을 쏟을 때도 좀 급락을 시키면서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현 구간에서는 너무 좀 걱정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물론 오늘 잠깐 이탈을 하긴 했지만은요. 손절가를 좀 다시 형성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기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도 매물 압박이 좀 있지만은 외국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도 압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참고를 보신다면은 맥쿼리 증권에서 37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외국인의 매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기관이 외국인 창구를 이용할 것이냐는 일단 장이 끝나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손절가를 저는 121선으로 다시 형성을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동사에 대한 실적을 믿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래량도 그저께 대비 어제 오늘 그렇게 강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좀 기업을 믿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일단 뭐 기관 매물 때문에 크게 밀리기도 했었고 처음에 얘기했었던 손절가보다는 좀 낮아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손절가 재차 33,300원 정도로 낮게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면 가장 좀 좋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신다면은 디램 쪽에서 지속적으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이제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이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 고무의 가격이 지금 지속을 해서 지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합성 고무 부분에서 지금 그에 따른 가격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올해부터죠. 17,700원부터 지금 거의 쉬지 않고 그 84,000원 정도까지 주가는 급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승의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만한 상승을 이끌었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실적
그 개선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제가 오늘보다는 8만원권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8만원권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를, 지금 보시면 77,000원으로 제가, 76,000원이죠. 76,000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가 좀 가시가 되고, 앞으로 이제 합성고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수요가 지속이 되는 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지속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네, 금호석이 오늘 아니더라도 8만 원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최희승 대리, 홍의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40선 정도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1950포인트까지 터치를 해봤습니다. 오늘 얼마에 끝날지 궁금하네요. 전 장 마감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